자, 파도 주주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4번을 좀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파도 사태가 아니라 자, 파도 신화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파도 신화 이렇게 좀 댓글 한 번씩 응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영상을 많이 못 보셔가지고 한 번 더 주말에 올려드렸는데 많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9시 34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원도 또 시골집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내일 저녁 늦게나 올라올 것 같아서 오늘 일단 한번 찍고요. 내일은 저녁 좀 늦게 도착해서 찍을 수 있으면은 좀 찍어 드리고 설마 제가 또 피곤해서 못 찍게 되면 욕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4번 찍었잖아요. 그죠? 네. 자, 일단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일단 19,400원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시간외에서 19,4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요 3일, 요 3거래일 동안 저점이 16,900원이었거든요. 이 16,900원을 다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식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전날 아마 확인들을 하셨겠지만 야, 엔비디아가 10%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천을 붕괴했고요. 지금 뭐 골드만삭스는 뭐 4886의 매물 폭탄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거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와, 4.12% 하락했습니다. 자, 일단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응이. 그래서 일단은 좀 섣부르게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관망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16,900원을 3거래일 동안 확인을 했거든요. 요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900원을 다시 한번 좀 터치하게 될 것이냐. 지금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동안의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드려왔던 이 SSD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SSD의 성능과 신뢰성을 책임지는 핵심 반도체다라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이 SSD는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메모리를 이제 필요로 하죠. HBM은 이제 D램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낸드 메모리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일단 가장 저렴한 뭐 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불리고 자, 다시 낸드는 저장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다라는 겁니다. 전력이 없어도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이 좀 많이 느리고 신뢰성 또한 매우 낮대요. 생산 시점부터 셀 분량이 존재하며 이 길지 않은 수명 기간 동안 꾸준히 이제 열화될 뿐 아니라 온도 변화 등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가 필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SSD로서 요구되는 속도를 위해서는 많은 랜드를 묶어서 병렬화함으로써 속도를 향상해야 돼요. 사용기간 내내 닳아 없어지고 망가지는 이 낸드 다이와 셀을 가지고 요구되는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SSD 컨트롤러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가지고 와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성장을 보고 우리가 사실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또 매출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좀 숫자로 나와준다면 그때는 정말 이 모건 스탠리가 설정한 53,000원 보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은 뭐 웨스턴 디지털 서한을 통해서 SSD, HDD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모건 스탠리의 애초의 목표가는 53,000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프라이스 타겟. 이때까지는 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또 기사가 나왔어요. 자, 파도 IPO 집단 소송 속도를 낸다. 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일단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일단 뭐 지난 동양증권 사태도 있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렸고 결국에는 패소를 했어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은 아직까지도 여전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파도의 거래 정지로 이어지고 뭐 상장 폐지라도 이어진다면 지금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물려 있거나 평단가를 낮췄거나 지금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집단 소송을 참여를 안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일부만 참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머지가 다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그죠?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 누가? 그 내부자 거래 혐의 나왔었잖아요. 그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이런 애들. 얘네 이름 나오잖아요. 그죠? 그 포레스트 파트너스. 그리고 또 뭐 파도 임직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지. 왜 애꿎은 우리 나머지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죠? 지금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고등법원은 한누리가 파도와 상장주관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자, 지금 보면은 지난해 7월 파도의 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 15명. 별로 안 되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히 이거 이렇게 막 세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진짜 막 거래 정지되고 주주들한테 피해 가겠죠? 우리는 지금 지속적인 성장을 보고 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켜보면서 향후 또 어떤 식으로 한번 또 대응을 해볼 것인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한테 또 댓글로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엔비디아의 납품을 2분기로 앞당긴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씩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걱정이 돼서 주말에 영상을 또 키게 됐고요. 지금 이 엔비디아의 폭락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폭락, 미국 장 자체도 폭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에 또 어떻게 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자,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에 또 2차 전지 섹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지금 1분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인도량도 44만 대 예상이 됐는데 38만 대 나왔어요. 6만 대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주요 이제 이 기술주들의 또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또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굉장히 다음 주 중요합니다. 1분기 GDP 예비치 발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은 자, 뭐 마지막 거는 네. 뭐 오늘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 PCE라고 합니다. 매달 발표가 되는데 개인 소득과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얼만큼 벌었고 얼만큼 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다음 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이 변곡점이 될 것이고 변동성이 이제 더욱더 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동성이 큰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그냥 장기로 그냥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놔두시고, 제가 뭐 대시세 종목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장기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변동성 큰 시장은 단기, 이 단발성 이슈라든지 개별 이슈로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계좌 손실 중이다. 내가 대응이 필요하고 확실하게 좀 수익을 쌓아 나가야겠다 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독,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꾸준히 영상 시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또 소통방 운영하고 있죠. 들어오실 분들은 초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단기적인 종목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잡아드렸습니다. 자, 장시작 전에 삼형 SNC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또 들어오셨는데 확인 못한다. 분명히 그런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도 한 번 더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꾸준하게 조금씩 시간만 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 이상씩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 나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액으로 시작하셔도요, 충분히 목돈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형 SNC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7.57%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도달이 됐습니다. 그죠? 자, 무려 10분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늦게 잡았다 해도 10% 수익 달성입니다. 잘 잡으신 분들, 시초가에 바로 잡으신 분들은 20%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달성이 됐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도 볼게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시초가 7.93%, 1300원 이하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8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10% 상승 성공이 됐죠. 제가 이런 포인트들을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삼형 SNC도 매수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매도 5,500원 저항 돌파하면 하자.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도 1,3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는 1차 1,400원, 2차 1,500원 이렇게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상승이 나와줘서 매도 완료되고, 그리고 삼형 SNC 역시도 보시면은, 자, 좀 이렇게 볼게요. 5,500원 저항선 돌파 시에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5,500원 저항선 돌파 나왔죠. 그래서 매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같이 수익을 좀 쌓아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시 10분 기준, 18분 기준 달성이 됐고, 오늘도 매매 끝입니다. 하락장이니까 매매 당연히 안 해야겠죠, 여러분들. 하락장이 그냥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만 확실하게 매수를 해야 되지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같이 수익을 내가 좀 쌓아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자, 구독 문자, 인증 문자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매일 7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당첨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면서 인증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아가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전 증권사 사용 가능하니까 반드시 예수금으로 전환하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익 봤다라며 저한테 또 이제 문자 이렇게 또 인증 남겨주시게 돼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죠? 네, 여러분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다음 주 하락을 우리가 좀 예상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일단 요 3거래일 동안 확인을 했던 16,900원 다시 한번 좀 도달을 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요날 4월 9일 화요일 역시도 종가가 16,900원이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역시도 자, 시초가가 16,900원.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요날 역시도 시초가 16,950원. 그러니까 여기서 16,900원을 일단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요 저점 부근 역시도 네, 뭐 거의 뭐 비슷한 근접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16,900원이 좀 주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일단 뭐 섣부르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해 가면서 추가적인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러한 추세를 좀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가는 추세. 그래서 일단 18,000원까지도 이 조정 가액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이 추세를 이탈을 해서 16,900원을 다시 한번 좀 찍고 요렇게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이런 그림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런 흐름이 안 나와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일단 18,000원까지 터치가 나오는지 이탈이 나와서 16,900원까지 내려올지를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상이거든요. 이때도 이제 16,900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이제 요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고, 뭐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9월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 요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시카고 이제 연합은행 총재가 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비둘기파로 유명한데 결국에는 이제 중립으로 좀 돌아섰어요. 그만큼 지금 중동의 불안과 국제 유가 뭐 원달러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지금 대응을 잘 해놓고 잘 준비를 해놓으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개별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변동성이 좀 큰 장세니까 단기적으로 좀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예수금 불려놓고 확실한 모멘텀을 좀 보유한 그런 종목들 저가에 또 잘 매수를 해 놓으실 수 있도록 계좌 정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리나 시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되고 그죠? 그리고 뭐 달러가 다시 약세를 기록하고 중동 불안 진정되고 물가도 잡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증시에 돈이 몰리면서 다시 한번 또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잘 맞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안 하셨다. 같이 대응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주말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더 잘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대응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의 번호로 또 이제 파두라고 네, 문자를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또 이 분석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아가셔서 자세하게 또 내용을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CX의 시장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쭉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반기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대시세 종목 되겠습니다. 상반기 역시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역시도 현재 실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M&A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이 1,000억이니까 굉장히 중소형주죠. 그 유통 물량은 4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물량이 아직까지도 너무 널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목표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한번 좀 소액으로 참여하셔서 경험을 좀 하시고 하반기 역시도 준비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반기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진행을 했었던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었냐? 작년 이제 12월 4일 제주반도체와 엔캠 이렇게 두 종목을 각각 집어드렸습니다. 반도체 섹터, 2차 전지 섹터, 그죠? 제주반도체는 매수가 확실하게 7,200원에서 7,500원, 엔캠은 7만원 이하, 요렇게 이제 잡아드리게 됐어요. 자, 뭐 내용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다 내용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4일 요 날짜에 7만원 이하,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그래서 매수가 이때 완료가 됐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12월 4일 요 날짜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가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마무리가 됐느냐. 자, 1월 22일. 거의 뭐 이제 한 두 달 가까이 이제 끌고 간 거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만원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익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22일 고가 31,600원 확인되죠. 그래서 5배 가까운 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고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깨 부근에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수익 실현을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0일에 매도를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2만 원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4.5배 이상이니까 매도하고 눌림목 구간 재매수 타점 한번 더 다시 잡아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엔캠은 2월 20일 요 날짜죠. 그래서 요 날짜에 최고 33만 8천 원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4.5배 이상 거의 뭐 5배 가까이 이제 수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만족할 수가 있었겠죠. 꼭 10배, 20배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5배 이상 크게 또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수익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뒤늦게 들어왔어도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경험 삼아서라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큰 수익이 경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반기 역시도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정말 이 박스권 안에서 대량의 매집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모멘텀이 보유가 된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정말 이 상반기 폭등할 종목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까지 준비된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3094-7608 번호로 대시세 요렇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